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5일 울산경찰청에서 오명에 대해 가지고 송치를 했어요. 그날 올라왔던 그 내용인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하나 링크가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은 이 내용인데 한번 매번 얘기하죠. 개미가 들어와야 된다, 대중이 들어와야 된다, 일반인이 들어와야 된다. 작은 돈으로, 작은 돈.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부분을 이 좀 사업이 보세요. 진행되는 거예요. 작은 돈으로 들어와야. 이 사업은 돈이 빨간색. 그다 필요 없습니다. 자금 펀딩이 목적이 아니라 유저를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업은요, 오늘 투자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300불을 투자를 하든 3천만 불을 가져오든 똑같이 한 명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회사가 많은 돈이 들어오면 돌려보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KOK 프론티어의 본질만 전달해 주십시오. 돈 넣고 돈 먹기. 이것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수술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회사가 돈을 싫어합니까? 네, 돈을 많이 받으면 회사가 그만큼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네, 돈으로 우리가 하는 금융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제일 큰 차이죠. 원금 보장형이라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가격의 변동성, 암호화폐 변동성과 관계없이 US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원금 손실될 수 있습니다. 알고 하십시오. 100% 나가요. 그런데 잘못되면 너 책임져. 그럼 뭐 돈 벌면 나눠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 나 스마트폰 못 만진다. 그럼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소고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책임하에 해야만이 원금 소식이 돼서 자기 책임인데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꼭 책임지라고 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원금의 가치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원금 보장형이 아니에요. 가치 보장형입니다. 이것을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수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익도 변동수익이에요. 어떠한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00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했다면 내가 해지해서 뽑아내올 때 1,000만 원어치 암호화폐가 그대로 나옵니다. 일단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금 보장형은 아니고 가치 보장형이다. 그래서 1,000만 원치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했다면은 내가 해지를 해서 뽑아 나올 때 1,000만 원치의 암호화폐가 그대로 나온다. 이 말도 되게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 보장이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잘못 표현을 했다. 근데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 그 다음에 금융 상품이 아니다. 뭐 돈 많이 가져온다고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표현도 또 잘못됐죠.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표현을 하면서도 계속 좀 잘못된 표현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썼어요.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서 수익이 그러니까 이제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보상률도 떨어지고 그 반면에 기업의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영업이익이 증대가 되고 뭐 반대로 이쪽 보상률이라든가 리스크 이 부분이 또 그, 그 보상률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부담이 된다. 회사가 부담이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렸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뭐 강의 또는 뭐 자기 말로는 강의라고도 하고 강연이라고도 하고 뭐 오프라인 설명회도 하고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어, 그 제가 예전 자료 중에서 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2024년 10월 17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두 번 정도를 영장 신청을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기각도 되고, 뭐 하여튼 간에 그 두 번 다 영장이 인용이 되지는 않았죠. 뭐,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잊어버렸네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이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조선에서 그 소비자 고객 만족도 뭐 대상을 받고 이런 부분을 그,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거를 받을 때쯤 돼가지고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그 대상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연락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IT조선에서 받았대요. 연락을 받았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길래 IT조선에서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받는 걸 알려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소비자, 어, 그 만족도 대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지금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 K 스테디움이라는 건데 K 스테디움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격은 누구냐? 메인넷에 대한 대표는 김판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어, 다오, 크립토 다오 VC라는 벤처 캐피탈에 그, 여기서는 뭐 SO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뭐 위임을 받은 한 SO의 대표 자격 정도. 그럼 그 사람은 세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대상과 관련되는 내용을 언론사에서 IT조선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답변을 했는데 IT조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연락을 해줄 이유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미디움이라는 회사 결국에는 K 스테디움의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김판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거나 뭐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답변들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추가로 하나를 더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 이게 그 송가병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캡처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으로
송가병 대표님의 오래전 이게 이제 잘못 쓰셨는데 오래전부터 KOK 회원들에게 강의했던 수많은 강연 중에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투자자들의 수익이 크다고 목소리 높였던 강의를 듣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의 그, 문맥만 그냥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시에 KOK에 투자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초라하지만 오늘의 케이스 스타디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모든 방에서 KOK 언급에 대해 암묵적인 금기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송가용 대표님은 당시 강의의 대상이었던 KOK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송가병 님께 모든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쓰니까 그 밑에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렸어요. 잘 되고 나면 나타나서 내가 모든 것의 주축이었다고 주장하지도 마시고 잘못되면 숨어서 나는 아니야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공개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내용을 어, 올렸어요. 일단 그 KOK에 대한 언급은 암묵적으로 금기사항처럼 이렇게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송가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분이 쓰셨다시피 많은 그 강의, 뭐 강연, 뭐 이런 것들을 이 온오프 이거를 온오프 라인을 떠나가지고 심지어는 해외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쪽에 가서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심지어는 녹화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도 보면은 조용하지요. 뭐 한동안 거의 그 자취를 감추듯이 있다가 24년 연초에 좀 나와가지고 3월 중순까지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지금은 그 운영팀의 뭐 그 제가 이름 지금 배상원인가? 그 친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예전에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메인넷이 나오면은 뭔가가 뭐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 조금씩이라도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좀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뭐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그 KOK 공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그 마지막 날짜가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월 한 20 며칠경이에요. 그 이후에는 1년이 넘도록 어떠한 공지도 나온 게 없어요.
심지어는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최영규 이사장이 운영을 하다가 그 강영규라는 사무총장이 이를 말부로 간두고 2월 그때부터 2월부터는 비번까지도 바꿔가지고 최영규 이사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3월 8일 이후가 되면서 그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라는 것조차도 최영규 이사장은 접근을 못하고 그게 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1월 말부로 관둔 강형규가 그 홈페이지 제작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최영규라는 사람이 이사장이고 그 제작을 의뢰를 했던 사람은 사무총장이 했을 건데 재단에서 재단 일을 관뒀다는 퇴직을 했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뭐 잊어버렸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비번을 새로 바꿔가지고 사기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가 뭐 취임을 하고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렇게 한 내용들을 쭉 올리면서 어느 기간까지는 계속 공지를 좀 올렸어요.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에서도.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부의 최은기 이사장이 올렸던 그런 공지사항들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조금 오다가 그 이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만 올라오다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소위 말해서 기집질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뭐 나라별로 좀 이 후진국 뭐 개도국의 그런 사람들을 여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가 아예 작동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엉망인데다가 사실 지금 재단 이사장이 존재를 하는지 또는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한테 월급이 주어지고 있는지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부터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가 이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를 자기가 알고서 거기에 어떠한 글을 올리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조차도 없었다고 봐요. KOK 플레이의 공지사항조차도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씨조차도 접근을 못했고, 강형규 그 사무총장조차도 접근을 못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해왔다. 근데 지속적으로 공지는 계속 나왔고, 그리고 KOK 파운데이션에 대한 공지 또한 토마스 브레이가 뭘 하고 뭐 그 공지 내용을 올리고 이러지 않았다. 누가 올렸을까? KOK 플레이에 공지를 올렸던 놈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렸을 거다. 일단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KOK 재단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대로 이용을 했다. 최영규 씨가 KOK 파운데이션을 만든 이유는 KOK 플레이의 공지사항을 올릴 수 있는 접근 권한조차 없었기 때문에 따로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면은 누가 모든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확연하게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재단 일을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했다. 이게 그 모든 업무를 위탁받고 처리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업무상 배임의 배임죄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은 업무를 배신을 하면서 보관되어 있던 자산을 유용에 쓰는 것.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취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그 슬라이드 쇼를 PT 자료의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상, 그리고 절차상 우리가 스테이킹 할 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고서도 스테이킹이 됐다. 그 지갑 주소를 알 수 있는 쪽은 오로지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어, 제가 그 입출금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꽤 많은 수량들이 특히 비트나 이더, USDT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갔고 빠져나갔더라. 그런데 스테이킹 해놓는 것 자체는 빠져나가면 안 된다. 아까 그 송가병 씨 이 동영상 편집을 해놨는 내용에도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을 한 것 자체는 현금으로 하지 않았고, 그런 말들은 다 맞아요. 스테이킹은 우리가 암호화폐로 해요. 그런데 그 작자가 잘못 이야기한 거는 원금 보장형과 가치 보장형을, 그러니까 표현을 얘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1,000만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스태킹을 했으면 1,000만 원어치의 암호화폐로 받아서 나간다. 그래서 가치 보장형이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어치의 1,000만 원어치를 내가 근데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래소의 가치는 항상 변하고 있는데 스태킹 돼 있는 게 거기에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 적어놨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00달러라고 해놨을 때 10,000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이게 플랫폼 가격이 10달러라고 하면은 1,000개가 나올 건데 플랫폼 가격은 10달러인데 거래소 가격이 1달러라고 하면 1,000달러가 아니고 저기 10,000달러가 아니고 1,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대로 해가지고 1,000만 원어치에 대한 그 해지를 했을 때 1,000만 원어치의 개수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는 한 사람한테도 제가 받아도 그거를 다 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8만 불이라고 했을 때 8만 불 어치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50억 개를 다 합쳐도 50억 개는 아니고 어, 한 4억 개를 저한테 줘야 될 거예요. 4억 개 이상을 0.0002달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었다. 스스로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양 계속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지금은 스스로가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송가병이라는 사람이나 송치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사기로 끝까지 가봄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기에 가장 적합한,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사기에 가장 가까운 거는 커뮤니티 풀이다. 커뮤니티 풀로 어떻게 옮기도록 설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가 넣었던 개수,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일치를 해보니까 뭐, 어, 1.43%라 그랬나? 뭐, 하여튼간에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한 200일, 150일이었는지 200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넣었던,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투자를 했는 코인 자체를 끄잡아 낼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해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돌려주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150일, 200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150일, 200일, 뭐 300일 뭐 이랬었는데 그러면 1년 이내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기록물에다 다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 한 3년 가까이 흘렀어도 원금 자체의 개수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커뮤니티 풀로 옮기도록 하는 데에 뭘 또 가지고서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자 만족도 품질 대상인가 디지털 조선에서 수여를 했던 그 K 스테디움에 대한 거를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 메인넷이 셋업이 돼가지고 론칭을 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베타 버전이든, 뭐, 어, 어떠한 거든 간에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 3개월 뭐, 이렇게 지났는데 대상을 받았다. 그거는 돈 쓰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탐사의 권 기자라는 사람이 물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기가 IT 조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커뮤니티 풀로 자산을 이전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보다는 많은 내용들을 들었을 거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많은 디앱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각각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 생태계에, 그 각각의 디앱에 있는 그 기축 통화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으로 KOK가 사용이 될 때, 트랜잭션이든 뭐든 할 때, 그 선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수비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나오고, 그거를 지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가 저는 일단은 가장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다.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소수, 뭐, 예를 들어,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10만 명이 됐다. 손 칩시다. 그 사람들 거예요, 그게. 그리고 K역, 통상적으로는 KOK와 K 스테디움을 분리해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들이 답답만 해지면은 KOK를 먼저 붙이고 뒤에다가 K 스테디움을 붙여요. 같은 걸로. 그리고 그 마누라도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메인넷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예요. 그들이
옮겨간 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그 내용이 전달이 된 거예요. 커뮤니티 풀이 지들이 K 스테디움을 지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메인넷을 개발을 하고 하는데 지들이 돈을 집어넣는 게 뭐가 있다고 지들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ESP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득이 생기는 거를 지들이 왜 처먹냐는 거죠. 커뮤니티 풀의 가장 중요한 그 수익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 달성이 가능하냐. 내가 투자를 했는 그걸 팔아서 돈 없는 능력이 있는 기획 개발자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지요. 그 투자를 해서 이득이 생기는 거를 그 이득분의 일부분을 나눠 갖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자가 또 뭔 이야기를 했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를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일찍 그다음에 낮은 가격에서 투자금에 비해 가지고 많은 지분을 갖고 결국에는 그 이게 상장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엄청난 이득을 챙겨간다. 이거를 개인 기관 투자자가 하고 있는 거를 개인 투자자가 그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또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냥 보기에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아까 글 쓰신 분, 뭐 제가 이 철자법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아실 거냐? 몰라요. 그 다음에 D앱 개발자들, 그 D앱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것 자체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사업성이 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도록 날 거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됐느냐. 못해요. 위임을 그 사람이 개개인이 위임을 해가지고 이런 송가병 씨, 뭐 강영대 씨, 뭐 김진아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위임을 해놨다 손치도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한 단계를 또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K 스테디움이라는 지금은 그 크립티드라는 그 업체 박윤성이가 대표인 그 업체가 소싱을 하고 그거를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위임을 한다 손 치더라도 판단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거를 토표에 붙였을 때 그 사람들의 능력도 또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제노 드래곤이라는 걸 이미 하나 봤잖아요. 그리고 투자금을 또 얼만큼 부풀린 줄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400 million US 달러니까 4억 불이에요. 4억 불이면은 1,500원 정도로 계산하면 6천억이 돼요. 그런 걸 가지고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시드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이거 웃기지 않아요? KOK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옮겼을 때 그때의 가격은 1달러를 하회했을 거예요. 22년 한 7월 달, 뭐 6월 달 이때쯤 되면은 아마 KOK의 거래소의 가격은 1달러를 하회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0.7달러라고 하면은 그 4억 불이라고 하는 게 0이 하나가 일단은 빠져야 돼요. 그럼 4천, 4천만 불이 되는 거죠. 4천만 불이면은 한 600억 되죠. 그런데 그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 지금은 사실은 KOK가 아니고 K스타로 바뀌었잖아요. K스타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 0.001이에요. 51% 올랐네요. 뭐, 거래 대금이 7,197달러인데, 이게 뭐 0.001호까지 올라갔다가 0.001이 됐고, 그전에는 0.0006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렇게 따지면은 0.001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7억 개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 논리 들어가면 7, 7이 49, 아니지. 7, 7이 49, 4억 9천, 4억 9천만 달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 0이 한 3개가 빠지죠. 그러면은 억 단위가 아니고 뭐 100만 단위, 100만 단위나 100만 그 490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저기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4억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4억 9천만 달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투자금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다라는 그 모여 있는 개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해갖고 줘야 돼요.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걔들이 투자 이 투표를 할 때 몇 개를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개만큼이 나오는 거죠. 뭐 수백만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추가로 다시 더 많이 줘야 된다. 이유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충하는 개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매도세가 세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을 계속 보충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돈 없는 개발자가 돈을 받아야지 뭐 월급도 주고 생활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현금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블록체인은 투명성도 이야기를 하고 탈중앙화도 이야기하고 뭐 확장성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투자금이 얼마만큼 지금 있는지조차도 근데 거기에 보면 SOP만 딱 되어 있는데 SOP라는 거는 1대1로 케이스타 한 개당 1 SOP를 가지고 이 SOP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보팅을 한다는 거죠.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투자가 됐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저는 제너 드래곤이 이 커뮤니티 풀에서 뭔가가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너 드래곤이라는 걸 만들었을리 만무하다. 거기에 사용이 됐던 돈도 저는 스테이킹 지갑에서 나갔을 거다.
그런데 그 제너 드래곤을 개발한 업체가 어떤 업체냐? 제가 미국의 파트너를 통해서 확인을 한 정도는 그런 업체는 사실은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좀 깨꾸러졌던 그런 업체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리고 그 저기 뭐 소위 말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자체가 수준이 좀 그 사람 표현으로 하면은 고딩 정도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소위 말해서 푸어한 그런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용자도 없고요. 근데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게임조차도 돈이 뭐 몇백억, 뭐 몇십억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게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내가 수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배분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약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할 뭐 필요성이 없는 게 이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SO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5만 명이 있다 손, 5만 명이 투자를 했는데 만 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만 명이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 자기도 여기에서 그거는 뭐 그 사람 말을 안 빌리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편집된 영상 속에 휴대폰 조작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마라. 근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스테이킹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거래소에서 현금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사고 그거를 옮겨서 스테이킹하는 것까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더더군다나 더 적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요. 우리 KOK 플레이에 있는 콘텐츠를 영화 보고 싶은 거 딱 눌러 부리면은 뭐 드라마 보고 싶은 거 딱 누르면은 0.1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한 달 그 프리미엄 구독권 해가지고 한 달간 무료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데 4.57개의 KOK가 필요하다. 그 꼭꼭 누질기만 하면 돼요. 동의하고 누질기만 하면은 매수가 되고, 그러니까 구독권을 갖게 되고, 한 달간 아무거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인넷에서 제너 드래곤 용어만 해도 일단은 게임 이름만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게임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만 명만 모이면 된다. 그게 코딱지 같은 소리죠.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뭐, 별의별 그 토큰 코인들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나마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따져도 저는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부분 사람은 그건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데 K 스테디움을 내세웠어요. K 스테디움과 커뮤니티 풀은 엄연히 별개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지들이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자기들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든 사람. 그래서 거기에 옮겨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거 말고도 많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범죄 행위를 만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 자신이 모르면서 허위로, 소위 말해서 기망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시라고. 고소가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저는 그쪽에 사실은 42개의, 42개를 송가병 씨의 노드로 예전에 연습 삼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개미 투자자예요. 소액 지분을 가지는 주주죠. 뭐 일종의. 근데 저는 거기는 살려봐야 우리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만족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옮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 고소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올렸던 내용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참조가 되지만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피해자로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한 발이라도 내디뎌야지만이 두 발을 내디딜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접근이 돼요. 내가 목표한 곳에 또는 어떠한 내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발망 동동 구르고 제자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한 발이라도 내걷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문제점,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싸움이 돼요. 저희 개혁회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제가 그 원금 보장 뭐 이런 걸 또 말씀을 저쪽에서는 그래 송치가 되고 나니까 막 급한 마음에 그거를 또 자기가 원금 보장은 안 했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당연해요. 바보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도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런데 답답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무식하다는 표현을 저는 그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이킹을 뭘로 했고 원금이 뭐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현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그렇게 해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뒤집히기에 딱 좋은 그런 그 공소 사실을 딱 제시를 해놓은 거다. 범죄 행위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를 거기에다가 맞춰놨다.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서 뭐 싸움을 한다? 국회의원이 도와줘요? 경찰이 도와줘요? 내가 그렇게 뭐 저기 진술을 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결국에 원금 보장이 되고 현금으로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진술을 한 사람들이 우리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받았고, 원금 보장이 된다고 소개를 했고, 나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가지고 이만큼 피해가 생겼다. 그것들이 전부 다 범죄자지요.
경찰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원, 원금 보호장이 되고 현금 뭐 거기서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원금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현금을 가지고서 가상자산을 살 때의 그 가치, 시세 이게 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 그게 원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가상자산은 항상 삶과 동시에 살려고 할 때 또 움직이는 게 거래소의 가격인데. 그리고 스테이킹의 가장 큰 단점이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을 못한다. 들어갈 때는 분명히 10달러로 해갖고 내가 10,000불을 넣었는데, 거래소의 스테이킹을 계속 해놓은 상태에서 0.0001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10,000달러가 1달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조차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정말, 아, 오픈 현실입니다, 이게. 웃지도 못하겠고, 슬퍼할 수도 없고, 정말 정말 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웃기는 상황만 계속, 이게 웃기는 거에, 어, 슬픔, 슬픔, 이게 복합적인 우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스스로들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말바꿈도 못해요. 쪽팔리는 걸 떠나가지고 몰매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커뮤니티풀로 옮겨간 사람들 상황하고 거기에 이게 계속 뭐 저를 또는 피해자 다른 피해자 단체 뭐 그거를 이제 말로 어떻게 좀 핑계로 탓을 우리한테 돌리고 싶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KOK라는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핫 이슈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KOK에 대해가지고 관심이 있고,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 사람으로 치더라도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를 쓸 거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쓸 거고, 뭐, 각자의 나라 언어로 쓰는데, 이런 기사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뭐, 정말 소수는 알겠지요. 그러면은, 거래소의 가격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거래소에 있는 홀더들이 저게 아주 나쁜 사기 코인, 뭐 스캠 코인이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손을 안 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일단 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몇십만 개, 뭐 몇백만 개가 움직여도 예를 들어 갖고 한 2,000달러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한 1,000만 개 정도는 움직였을 거예요. 왜? 1억 700만 개라는 게 지금 시세로 해가지고 뭐 한 2만 불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은 2,000달러, 3,000달러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1억 개 중에 10분의 1이니까 1,000만 개가 움직여요. 근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그
저놈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을 걔들이 아느냐?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객관성도 있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일반 주식들은 공시되는 부분에다가 기사,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근데 암호화폐는 그런 거의 없어요. 루나, 테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들었으니까 직격탄을 받죠. 그리고 평행이 밸런스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담보금이 없으니까 더 끝나버린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원금이 현금이고 원금 보장이니까 뭐 그리고 그거를 현금으로 US 달러로 돌려받아야 된다. 그 구조 내에서 원금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액 대비해가지고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근데 전부 다 재스태킹 했죠. 근데 그걸 원금으로 돌려받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차선책을 적용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설명드렸던 내용은 여기 가지고 판단들을 해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오드리 퍼슨이라 해서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인이에요. 근데 일반인이지만은 이 정도를 모르면은 저는 그 다른 쪽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우리가 해방이라도 지금 안, 그러니까 허들처럼 장애물을 헤쳐나가면서까지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